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K방산, 그러면은 바로 이 서방 세계 나토 표준 무기를 쓰는 국가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 납품 가능하다라는 이런 가동률에 의한 장점이 컸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넘게 진행된 거 보면 미사일 탄이 아주 중요하죠. 수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이 각종 공격용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등등 해서 그 미사일들을 몇 배씩 지금 생산을 늘리게 되는데 구체적인 숫자, 발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미국이 무기를 확대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발트 삼국이죠. 그 중에서 라트비아는 러시아 국경에 대전차 용치를 대량 설치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독일은 RCH-1호 차륜형 자주포 80문을 일괄 발주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발트 삼국이 유럽연합에 러시아 벨라루스 접경 국경 요새 건설을 요청한 가운데 라트비아가 러시아와 국경에 방어시설 구축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량의 대전차 용치가 국경에 설치되기 시작했는데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 약 200km 구간의 주요 길목에 대전차 용치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듈식 차륜 장갑차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복서 차륜형 장갑차가 모듈 교체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크레인만 있으면 8개의 고정 볼트를 풀고 모듈만 바꿔주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장갑차를 만들 수 있는데 왜 많은 나라들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복서 장갑차를 찾는지 알 것 같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라드 R 포드급에 설치된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와 강제 착함 장치 AAG를 패키지화해서 지상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활주로 확보가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서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한 대안인데 베트남전 당시 미 해병대의 세츠가 이멀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선 전투함에 근거리 방어용 드론 제머를 장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러시아 해군의 날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은 중국 해군 052DL 방공 구처함인 자오쩌함에서 드론 제머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군사력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무려 80문의 RCH-1호 차륜형 자주포를 일괄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134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22문이 추가 발주된 PZH-2000과 별개로 운영될 자산인데 최근 독일 군사력 증강을 보면 러시아 위협과 트럼프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만한 것 같습니다. 네, 대전차 용치 이런 것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방어선 설치하면서 이거 많이 봤죠. 이걸 발트 삼국의 라트비아가 러시아와 국경 지역의 200km에 이거 설치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동영상 보시면 많이 지금 늘어났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전쟁이 마냥 길게 갈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다라고 발트 삼국은 생각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발트 삼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개 나라를 자기네 영향으로 만들면 상트페테르부르크 앞의 그 바다 수송로 보호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특히 이 세 개 국가가 모스크바와 한 600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스크바가 위험해지는 이런 상황이고 이 세 개 나라로 인해서 칼리닝그라드가 본토에서 떨어져 나와서 따로 있기 때문에 또 이 세 개 나라를 자기네들이 폭속을 시킨다든지 하는 타겟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는 발트 삼국에서 지금 그림자 전쟁을 이미 시작했죠. 발트 삼국이 우리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전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트 삼국은 이후에 우리가 최전선이니까 우리 뚫리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이 국경 지역에 벨라루스와 러시아와의 국경 지역에 용치
대전차 참호, 요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 요새는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 GP 같은 그런 거죠. 완전히 콘크리트로 도배된 이런 요새 이런 거 만들어 달라. 니들 예산으로. 그러니까 EU 공금이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해달라라고 하면서 라트비아가 최초로 이 스타트를 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전쟁 공포가 극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복서 차륜형 장갑차. 독일이 만든 아주 비싼 차륜형 장갑차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뭐 그 사람들이 그 볼트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드러내고 또 다른 거 끼우고 하는데 지금 의료용 구급용 장갑차를 보병 전투용 장갑차로 교체하는 작업이에요. 이걸 그냥 사람 몇 명이서 기중기 한 대만 있으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볼트 8개만 풀면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장갑차인데 한 대 뭐 150억씩 하고 200억씩 하고 그랬는데 비싼 이유가 있구나. 그래도 비싸도 사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이런 동영상인데요. 호평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 복서를 1000대 이상 구매를 하고 뭐 그건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많이 산다 치고 네덜란드도 252대 이상, 영국은 628대 이상, 리투아니아 한 200대 이상, 호주 211대, 알제리 500대, 이건 아직 확정 아니고요. 우크라이나는 54대, 독일이 사서 우크라이나 주죠. 그리고 RCH-15까지 사는데 RCH-15 그 포도, 자주포도 이 장갑차의 차체를 활용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카타르도 10대 소량으로 사고요. 이렇게 지금 거의 대박이 터지고 있는 장갑차인데 이런 장점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모듈식 대단합니다. 자, 미국의 제라드 포드급에 들어가는 전기식 사출기죠. 여기 이멀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거리에서 날려보내고 그리고 강제 착함 장치로 착함하고 하는데 이걸 미국이 원정 작전에서 쓸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아주 짧은 그런 활주로 보통 이제 미국의 전투기가 쓰려면은 2000m 이상의 활주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원정 작전에서 특히 이제 중국과 싸우려면 도서 지역에서 그 정도 활주로가 보장이 안 되면 뭐 한 300m 정도? 뭐 이 정도에서도 띄우자. 그러려면 이멀스 이거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동식으로 이런 사출기와 강제 착함 장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설치해서 쓰자 그냥. 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1965년 월남전 당시에 미국이 이렇게 해서 월남전에 썼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SATS라는 건데 SATS는 SATS 그러니까 Short Airfield for Tactical Support. 그래서 아주 짧은 공항에서 이렇게 전술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거로 쓴다. A4 스카이호크에 무장 엄청나게 달았습니다. 폭탄 지금 많이 달고 이 사출기에서 쏘는 건데 이걸 1965년 월남전에서 했어요. 이게 65년 사진이고 이때의 활주로 길이는 이 비행장의 활주로 길이는 1200m였답니다. 1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투기 이착륙 할 수 없죠. 그런데 증기식 사출기 가지고 가서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미국 대단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원정 작전에서 300m만 있으면 바로 그냥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이멀스 전자기식 사출기인데 그러면 전기는 어디서 나오냐? 요즘 미국이 소형 모듈 원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원정 작전에 한 개 부대급의 소형 모듈 원전 갖다 주고 여기서 전기 생산해서 뭐 배터리나 이런 거 활용하게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정 부대가 그 소형 원전 하나를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미국에 옵니다. 그래서 그 소형 원전 스마트 원자로 그거 가지고 그냥 하면 돼 라고 하는 건데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개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중국이 공의 DL 이 구축함을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큰 안테나가 있는데 이건 VHF, UHF에서 스텔스기 탐지하는 안테나고 그 밑에 저 이런 게 있습니다. 삼지창처럼 생긴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양현에 좌현 하나, 우현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죠. 이게 바로 드론 제머예요. 드론 제머. 자, 이런 건 중국이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기관포도 있습니다. 기관포는 측면에서 돌격해 들어오는 자폭 드론 타격하는 거고 이건 뭐 대함용 절대 아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드론의 통제권을 뺏어버리는 드론 제머도 붙여놓고 했는데
우리 청해부대라든지 우리 한국 해군도 반드시 북한 해군 이거 쓸 겁니다. 자폭 드론 같은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호위함, 구축함 다 이런 드론 제모를 장착하고 또 여기 기관포를 20mm 이상의 중기관포를 갖다 붙여야지 지금 있는 12.7mm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런 업그레이드를 해야 우리가 군함이 5천억짜리 군함 뭐 이런 거 지금 다 쓰고 있는데 적의 북한의 드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상대적으로 뭐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다. 중국은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 안 하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 그 복서 차량용 장갑차의 차체에 이렇게 큰 PZH-2000 자주포의 포탑을 얹은 게 바로 이 RCH-155인데 이거 독일이 80문을 일괄 발주했다. 독일이 지금 134문의 PZH-2000 운영하고 있고 또 22문 더 추가 주문했어요. 그런데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 RCH-155 이 155mm 차량용 자주포 80문 또 추가 구매한 겁니다. 독일이 최근 이 육해공 할 것 없이 이 무기를 아주 많이 사고 있어요. 잠수함도 2척만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212CD형 2,500톤짜리 6척으로 하자. 이렇게 느리고 또 13,000톤짜리 구축함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구축함이죠. 이거 6척. 또 유로파이터 전투기도 24대 추가 구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무기 보유 숫자를 화끈하게 늘려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러시아의 전쟁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야 유럽 니들 알아서 해. 니들 뭐 전에 보니까 앙겔라 메르켈하고 뭐 유럽군 창설하고 하던데 그래 알아서 해라. 우리는 러시아하고 안 싸울란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독일이 최일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만 빼고 군비 증강 레이스에 들어간 상황인데 미국의 레이스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탄약과 미사일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타격용 무장인 제즘과 LRASM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운용 플랫폼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유사시 엄청난 미사일 물량 공세가 예상됩니다. 최근 급변한 안보 환경에 맞춰 신형 장거리 타격 무기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사일 생산 라인 증설과 연간 생산 능력 확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이 말라베 록히드 마틴 최고 재무 책임자가 현지 시각 7월 24일 밝혔습니다. 말라베 CFO는 영국에서 열린 판보로 에어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제즘과 LRASM 발주 물량이 크게 증가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생산량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연간 약 350발 정도를 생산했던 제즘은 현재 사거리 연장형인 제즘 ER과 제즘 XR 두 가지 모델이 연간 합 550발씩 생산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대한미사일인 LRASM은 연간 150발 생산 체제를 갖춰 도합 700발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오는 2028년 이전까지 제즘과 LRASM 연간 생산 능력을 1100발로 확대하기 위해 추가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미군 역시 순차적으로 미사일 제공 물량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매년 1000여 발의 스텔스 순항 미사일이 미군 인벤토리에 채워질 예정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말부터 생산이 시작된 프리즘 전술 탄도미사일은 연간 200발, 극초음속 미사일인 다크이글은 연간 20발씩 생산할 예정인데요. 이와 별개로 레이시온 역시 올해부터 토마호크 블락5 모델을 연간 100발에서 600발로 늘리고 NSM 대한미사일 역시 연간 40발에서 100발로 늘릴 예정입니다. 방어용 미사일은 현재 매년 240발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팩3 MSE가 내년부터 연간 550발, 2028년까지 연간 1000발 체제로 증산되고 매년 120발 생산되는 SM-6 미사일 역시 현재 120발 생산 체제에서 28년 이전까지 연간 300발 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미국은 2028년까지 신형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다양한 무인 플랫폼과 이를 통합해 유사시
미사일 물량 공세를 펼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인데요. 부디 이 계획이 조기에 완료돼 북한과 중국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미사일을 완전히 그냥 2배, 3배, 어떤 건 6배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량을 늘려가요. 왜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결국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냐, 이 물량 싸움이더라 이런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허덕허덕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은 뭐 원래 없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세계가 도와주니까 그래도 지금 버텨나가고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이 록히드 마틴이 생산하는 LRASM, 제즘 같은 이런 스텔스 공대지 공대함 순항미사일을 현재 연간 350발 체제에서 1100발 3배로 늘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1100발 되면 뭐 3년 지나면 3300발, 5년 지나면 5000발 이런 식으로 되어서 미국의 이 인벤토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지는 거죠. 자, 또 이것뿐이냐? 또 패트리어트, 이제 요격무기죠. 지금 뭐 드론이다, 미사일이다 어마어마하게 날려보내니까 이 패트리어트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패트리어트도 매년 240발 생산하던 걸 이걸 이제 연간 28년까지 연간 1000발 체제로 4배 이상 늘린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또는 중국이 탄도미사일 계속 쏜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막아내고 또 타격하고, 그래서 물량전에서 지속적인 이 지속력에서 미국이 우위에 선다. 그러면 전쟁을 뭐 한 달 이상만 끌고 가면 니들은 물량 바닥나고 우리는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SM-6 역시 지금 이 미 육군의 그런 다잉역 전투 태스크포스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MRC에 이 SM-6들하고 토마호크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도 지대지로도 쓰고 또 지대공으로도 쓰죠. 이것도 대량 느리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각 미사일마다 아마 앞으로 수천 발씩 재고 물량을 가지게 된 시스템으로 가고,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 없죠. 있는 것도 다 썼고 시장해놨던 것도 다 썼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생산량이 못 따라가지고, 그럼 이번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전쟁 끝나면 러시아는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걸 대량 생산해서 나토와 전쟁을 할 만큼 능력을 갖추려면 힘들죠. 이런 물량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미국이 이만큼 물량을 만들어 나간 것이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할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게 보내는 사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있는데 니들도 그러면 이만큼 만들어서 나하고 경쟁하자. 이게 바로 1980년대 소련과 미국이 스타워즈 전쟁, 미국이 이제 그 계획을 하면서 소련의 군비 경쟁을 유도를 해서 소련을 망하게 만들었죠. 중국에 야 우리 이만큼인데 니들도 만들어. 자 한번 붙어보자. 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여기 휘말려서 큰 손해를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반면에 또 저는 걱정되는 게 이 나토 체제에서, 나토와 호환되는 무기 체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이 물량면에서는 최고였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급하면 한국제를 사면 빨리빨리 갖다 주고 많이 갖다 준다. 이게 장점이었는데 지금 아까 독일도 봤지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무기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무기의 큰 장점인 대량 납품, 조기 납품, 이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산업체들이 지금까지는 한 2년 동안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둬왔지만 앞으로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능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극복을 결국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K방산이 롱셀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짝하는 반짝 스타에 그칠 것이냐 라는 기로에 서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다라는 우려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